자, 2016년 11월에 고1 학평으로 나왔던 지문인데, 기본 개념 알려주는 지문이에요. 이 산업입지로는 내가 따로 자료를 정리해서 놨을 정도로 뭐라고 해야 될까? 입지론 이 자체 안에 들어있는 그 가지가 좀 많아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그 산업입지론 뭐 자료 뭐 정리한 거 주세요 하면 읽을 거리 줄 수 있으니까 요청하도록 하고요. 이 산업입지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이에요. 다양한 요인을 분석하여 공장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을 산업입지론이라고 하는데, 산업입지론의 정의죠. 근데 엄청 다양한 변수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엄청 다양한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우리 요거를 뭐 비용 문제, 뭐 거리 문제, 또 뭐가 있을까? 사람들의 사람들의 고민하는 것을 모형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경쟁사가 있을 때 이 경쟁사가 어떤 식으로 자리를 정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뭐냐면은 그 모든 것을 다 고려해가지고 하나로 만들기 너무 복잡하니까. 이거 뭐야 이거? 아직 이거 안 됐으니까 괜찮지 이거? 자, 그 모든 것을 전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잘자잘한 그 가지 하나하나를 가지고 따로따로 또 이런 입지 유형, 이런 입지론, 이런 모형, 저런 모형, 이걸 갈라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스미스라는 거죠. 이 스미스 보기 전에 앞에 보면은 고전적 산업 입지론에는 비용이나 수요 중에 한 가지에 주목하여 가장 효율적인 입지, 얘네도 딱 하나에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비용에 입지를 하거나, 왜 최소 비용이고 왜 수요는 최대 수요일까? 비용은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내가 내는 돈이죠. 내가 소모해야 하는 자원들이잖아. 그걸 최소로 해야 좋겠죠. 근데 왜 수요는 최대 수요여야 될까? 수요는 뭐예요? 내가 만들 공장을 만드는 걸로 해봅시다. 아니면은 뭐 가게의 입지, 그런 걸로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 내가 만드는 제품, 이런 것을 원하는, 구매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곳에 입지를 해야, 공장이나 가게를 입지를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요는 최대 수요인 곳에 입지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말했듯이 비용이나 수요 중 어느 한 요소만으로 입지를 설명하는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하물며 이 공장의 입지를 설명하는 데는 비용이나 수요 말고 다른 엄청나게 많은 것들도 있죠. 입지를 고려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 스미스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비용이나 수요로 하나로 입지를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나는 여기에 주목할 거야. 그래서 나는 이 두 개를 한번 통합을 해보겠어?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준최적 입지론이에요. 이 준최적 입지론 이 준최적 입지론은 총 비용이랑 총 수입의 관계로 설명을 하였는데, 총 비용이랑 총 수입이 뭔지는 알죠? 총 비용은 뭐예요? 총 나간 돈. 총 수입은 뭐예요? 총 번 돈인 겁니다. 근데 이 지문에서의 정의를 확인을 해줘야죠. 총 비용이란 뭐예요? 제품 생산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인데, 이거는 뭐 총 비용이라는 단어 자체에 들어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의라서
밑줄을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그어줘야 나중에 문제를 풀 때 확인할 때 편하지만은 굳이 그게 아니라 단어 자체의 의미를 조금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밑줄을 그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인건비랑 운송비 등의 요소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랑 운송비가 이 총비용을 차지하는 총비용의 요소니까 이 둘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했죠. 그쵸? 그것이 바로 최적 입지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장이 멀어질수록 뭐가 많이 늘어나요? 운송비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운송을 위한 인력도 더 늘어날 테니까 뭐 결과적으로 인건비, 운송비 전부 다 늘어난다고 보는 게 맞는데 아무튼 결국은 스미스가 말하는 총비용의 개념은 인건비와 운송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최적 입지다. 그 최적 입지에 공장을 갖다가 딱 때려 넣는 게, 공장을 딱 박아 넣는 게 제일 좋은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짓는 공장이 이 최적 입지라는 곳에서 점점점 멀어질수록 운송비랑 인건비가 더 들어가게 되므로 뭐예요? 총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쵸? 그리고 총 비용 볼게요. 재화를 공급하여 생산자가 벌어들인 총액. 그러니까 물건 만들어 팔아서 총 번 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입지를 시키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총수입 관점에서 최적 입지는 뭐예요? 수요가 최대화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수요가 최대화되는 곳에서 공장이 멀어질수록 총수입은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스미스는 이 두 개를 합쳤다 이거야. 총비용 개념, 그리고 총비용 개념 최적 입지, 거기서 멀어질 때 비용이 늘어난다. 총수요 개념, 그리고 최적 입지, 거기서 멀어질수록 내가 버는 돈이, 수입이 줄어든다. 이 두 가지를 구분 지어줘야 돼요. 그래야 이 3점짜리 문제를 풀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총비용이랑 총수입을 모두 고려할 때 이것이 바로 모두 고려한 표인 거예요. 모두 고려할 때 총비용이 총수입보다 크면은 손해죠. 그쵸? 비용이 더 많이 나가니까. 그리고 수입이 비용보다 높으면은 이윤이죠. 근데 스미스는 또 뭐라 그랬어요? 총수입이랑 총비용이 동일해서 더 이상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들을 이윤의 공간적인 한계라고 했대요. 이윤의 공간적인 한계, 이거 자체가 하나의 단어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뜻인 거죠. 쭉 이해하면서 머릿속에 내용 담아두면서 보면은 밑줄은 거의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를 못했다면은 여기저기 너무 많이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적 한계의 범위 안쪽에는 이윤이 최대가 되는 최적 지점이 아니더라도 이윤이 발생하는 곳이라면 공장은 어디든지 입지할 수 있다는 것이 준최적 입지론의 핵심이다. 뭐 그렇겠죠. 최적 지점, 언제나 우리가 살면서 최적 지점에만 최적의 의사결정만 할 수가 있나? 그나마 손해보지 않고 이득 보는 의사결정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아니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물론 그게 아니라 그냥 재미있어서 나를 망가뜨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나도 어저께 롤을 좀 했는데 하고 나니까 피곤하고 잠도 잘 안 오고 밤에 놀고 밤에 게임하고 그러면 잠이 잘 안 와요. 이게 막 집중해가지고 재밌게 놀고 이러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거든.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은 사람의 뇌가 흥분 상태에 들어가서, 근데 잠은 뇌가 안정돼야 잘 수 있거든. 이 흥분 상태가 가라앉는데 되게 빨리 가라앉는 사람이 있고 되게 천천히 가라앉거나 계속 흥분 상태가 쭉 유지되는 사람이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좀 후자예요. 그래서 자려면은 자기 전에 책을 읽어야 돼. 그래서 요즘에 책을 읽거나 외국어 공부를 하거나 그러는데 그럴 때는 엄청 졸려가지고 빨리 잔단 말이야. 그런데 게임을 한 판, 두 판이라도 하게 되면은 뇌가 깨버려가지고 자려고 누워도 몇 시간 동안 못 자고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밤에 자기 힘들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자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잠자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에 나는 무엇을 했는가? 뇌를 피곤하게 만들었는가? 아니면은 뇌를 활기차게 깨웠는가? 그래서 도파민을 분비시켰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거예요. 그런데 되게 힘듭니다. 그게 즐거운 일을 잠 오는 일을 하는 거랑 즐거운 일을 하는 거랑. 근데 공부만 하면은 사실 잠 잘 잘 수밖에 없어. 뇌가 지지치거든. 아, 난 더 이상 못하겠다. 하루 종일 공부하면. 그것도 힘들지. 그러다가 이제 공부하다가 밤쯤에 좀 재밌는 거 없나? 오늘 열심히 놀았는데 재밌게 놀아야겠다. 한 시간만 놀고 자야지 라고 하는 순간 이미 그날 밤은 망하는 거죠. 자,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뭐 이득만 있으면 공장은 어디든지 입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준차적 입지론의 핵심인데 그 누구예요? 스미스입니다. 이 스미스는 이윤의 공간적인 한계가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았는데 잠깐 여기 살짝 끊어놓고 이윤의 공간적 한계가 변화하는 것들, 이윤의 공간적 한계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3점짜리 문제로 가봅시다. 여기에서 이윤의 공간적인 한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바로 여기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윤의 공간적 한계를 달라지게 하는 무언가가 여기에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는 달라지게 한 게 아니라 바로 이 개념만 갖다 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보고 이 문제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제부터 이해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총 비용이 봐봐요. 총 비용이 금액적으로 높다라는 말은 뭐예요? 최저 입지에서 멀다는 겁니다. 그쵸?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는 총 수입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스미스는 이 수입적인 면을 뭘로 생각을 했죠? 수요와 관련을 시켜서 생각을 했죠. 그쵸? 이렇게. 기침 너무 많이 나오네. 자, 그래서 총 수입이 높다는 것은 최적 입지에서 어떻다? 가깝다는 말입니다. 돈을 많이 버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최적 입지고 그리고 비용을 조금 들게 하는 게 최적 입지니까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총 수입이 가장 높은 이 지점이 수입 입장에서는 거의 최적에 가까운 곳이 될 거고요. 물론 총 수입적인 최적 입지와 총 비용적 최적 입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총 비용적 입장에서 최적 입지는 뭐예요? 총 비용이 낮은 곳이겠죠. 그쵸? 바로 여기가 비용 입장에서는 최적에 근접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총 수입이 더 높은 곳에서 우리는 공장을 입지를 시킬 겁니다. 뭐 어떤 거? 이득이 나는 바로 이런 구간에서 우리는 공장을 입지시키려고 할 거예요. 손해보는 장사는 안 할 테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나머지 이 삼각형들은 뭐죠? 손해보는 곳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공장 입지를 시키려는 미친놈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손해보는 일을 사서 자처하는 주체가 딱 하나가 있죠.
경제학적으로 물론 우리 세계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경제학적 고전 이것까지 이야기하지 맙시다.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이러한 손해 보는 일을 사서 하는 주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제 주체는 무엇이 있죠? 여기서 잠깐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할게요. 경제 주체는 무엇이 있죠? 가계 3대 주체가 있습니다. 가계, 기업, 정부인데 가계와 기업은 자기의 이득을 위해 행동하고 정부도 이득을 위해 행동하긴 하지만 정부는 정부 본인의 이득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의 극대화를 목적으로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서는 필요로 하지만 각 개인 아니면 기업들은 자기의 돈을 들여서 만들고는 싶지 않은 공공재라는 것을 정부가 대신 만들어 줍니다. 왜? 가계와 기업이 이 공공재라는 것에 자신들의 돈을 투입하지 않을까요? 바로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런 구간, 그러니까 자기들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꿀 빨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내가 돈을 들여야 되지? 나는 돈 안 쓸래. 니들이 써. 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데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이 공공재는 사람들이 모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필요로 하는 사람이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사람들이 안 낼라 그래. 그러면은 공공재의 수량은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정부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손해보는 짓을 하는 주체가 딱 하나가 있는데 바로 정부인 겁니다. 근데 이 정부도 결국은 손해보는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최적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위해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이거랑은 살짝 떨어진 말이긴 한데 그냥 생각이 나서 같이 이야기를 해봤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을 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모든 개념들, 생각들을. 자, 그래서 퍼런 구간에서는 안 할 거고 빨간 구간에서는 할 거예요. 왜냐? 빨간 구간은 수입이 높아서 이 점에서의 이득은 얼마나 돼요? 바로 요 점과 요 점의 차이만큼이 이득이겠죠? E라는 점에서 요 점에서는 이 차이만큼이 손실이 될 거고요. 그쵸? 요렇게 그래서 이제 A, B, C, D, E, F 이렇게 뭐 해봤는데 이제 이것까지 이해를 했으면 그냥 보면서 풀면 됩니다. 자, A와 C 사이에 어떤 곳을 공장을 세우더라도 손실이 발생하진 않겠죠. 둘이 또이또이 되는 점은 있어도 손실 발생하는 파란색 구간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A의 공장을 세운다면은 이윤의 공간적 한계,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은 어떤 곳이죠? 선지에서 문제에서 안 말해줬으니까 지문에서 찾아줘야죠. 이윤의 공간적 한계는 뭐예요? 총수입이 총비용과 같아서 이윤을 획득할 수 없는 지점. 하지만 손해는 아닌 지점. 이윤도 아니지만 손해는 아닌 지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수입이랑 비용이랑 같은 지점이에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이죠. 여기서 그럼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이 뭐뭐 있죠?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은 뭐가 있죠? 이거는 뭐냐? 총수입이 총비용과 같은 지점인데 뭐가 있어요? 자, A 두 개 똑같죠? A 그리고 뭐예요? C 똑같죠? 그리고 똑같은 지점 D 그리고 똑같은 지점 F A, C, D, F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두 군데가 더 있긴 한데 여기는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무시하면 되고요. 그리고 3번 D의 공장을 세우면 D는 뭐예요?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입니다. C에 세웠을 때 뭐예요? 여기도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이죠. 총 비용이 크기 때문에 이윤이 더 적겠군?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에선 총 수입과 총 비용이 같아요. D 지점이 C 지점보다 총 비용이 더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총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이윤이 빵인 거죠.
이윤이 적다는 말이 맞나요? 그러면은 아니에요. 바로 3번이 틀린 말입니다. 요거를 맞는 말로 바꾸려면은 총 비용이 크더라도 이윤의 공간적 한계 지점의 특성상 총 수입이 커지니까 이윤은 둘 다 같은 0일 것이다 라고 해야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4번 2의 공장을 세운다면 뭐예요?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지점일 것 같은데요. B의 공장을 세웠을 때보다 총 수입과 총 비용의 차이가 더 크겠군. 이거는 그냥 눈으로 눈대중으로 봐도 얘랑 얘의 차이가 2에 세웠을 때 더 크다는 것은 알 수가 있겠죠. 5번 2에 세우려던 공장을 2와 F 사이에 세우려고 할 때 F에 가까워질수록 총 비용은 F에 가까워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해를 했다면은 이제 이 뒷부분은 제가 이야기를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맞죠? 이 말이 맞죠? 이 뒷부분도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이 앞부분 총수입과 총비용과 스미스의 준체적 입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그래프에 대한 이해가 끝났다면은 이 뒷부분은 여러분이 방금, 그러니까 내 설명을 듣기 전에 이 지문이 아무리 어려웠어도 여기를 이해하고 났으면 이 뒷부분은 이제 스스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같은 말 그냥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총비용 개념, 총수입 개념, 이윤의 공간적 한계 개념 가지고 이 뒷부분 이해해보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거는 지문을 몰아서 강의를 신청한 거니까 필기를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할게요.